탄기국이라고 하는, 우린 통칭 뭐 박사모라고도 부르고, 소위 탄기국. 예, 친박 단체들이 지금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이정미 헌재 소장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의 신변 위협이 도가 좀 지나쳐서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테러다. 그래서 테러 방지법 발동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법이잖아요. 테러 방지법이 사람들 뒷조사해가지고 잡아내는 법이 아니고. 근데 심지어는 이정미 대행의 집 주소까지 공개를 하는, 어쩌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건 범죄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난 게 그런 거예요. 소위 탄기국 이 아이들이 표창원, 박영수, 이정미, 손석희의 집 주소를 공개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날 또는 박근혜가 감사의 메시지, 테러 메시지를 저는 사실 싫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변호사들이 지금 각가지의 테러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테러는 곧 애국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나서 이런 주소를 공개하면 누군가 미친 새끼가 가서 테러 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또는 테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거론된 사람들을 국가의 혈세를 통해서 또는 자비를 통해서 경호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만약에 이 메시지를 우리 촛불 집회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촛불 집회가 이런 메시지를 던져서 주소를 남겨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 검찰과 경찰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이미 수백 명은 구속되고 테러법이 적용될 것뿐만 아니라 촛불 시위 자체가 이미 해산되어 버렸을 겁니다. 이렇게 위증한 사회 혼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도 테러법도 적용 안 하고, 그다음에 인지됐으면 미리 수사 방지 차원에서 내 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사도 안 하고 오히려 방기해버리는, 굉장히 지금 이상한 꼴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태극기 집회에 자금 지원하는 세력이 있다. 첫째, 둘째 집회에 든 비용이 어떤 정보가 취득됐나 보죠. 2억 들어갔고 4억 들어갔는데 현재도 버스 동원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게 자금 지원하는 세력이 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추정되는 것을 몇 가지 한번 이야기 한번 꺼내봅시다. 첫 번째. 정경련? 정경련?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저는 정경련은 아니라고 봐. 정경련 여기서 잘못했다가 진짜 개박살 나는 수가 있어가지고. 아니 최근에 그 이승철이라고 부회장 퇴직금을 20억을 줬대는데 그동안 나간 돈은 영수증 처리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살짝 해보긴 했었는데, 아직 뭐 정경련이 얼마나 잔고가 남아 있는지 몰라도, 신기로 유입되는 자금은 없을지 몰라도 갖고 있는 잔고 갖고 좀 털어주긴 했겠죠. 어차피 탄력이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가장 급한 놈이 돈 되게 돼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저는 최순실 패밀리들이 여기저기서 좀 뒤에서 돈을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쪽에 한 표 보태고 싶습니다. 특히 순실이 언니, 순실이보다 사실상 재산이 더 많다고 하는 순득이 언니네 집 재산이 일부 흘러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순진해요. 네. 왜 국정원은 이야기 안 나오지? 이렇게 순서대로 하려고 했죠. 삼성도 지금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정경련은 내가 봤을 때 아닌 게, 이 엄중한 시국에 지금 정경련이 그거 했다가 어떤 복면을 맞으려고 그거 해요. 그리고 정경련 걔네들은 자기들 이득 되지 않는 것에 투자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실제로 이 국면을 돌려보려고 하는 세력은 정경련일 수는 없어요. 정경련은 오히려 삼성, 현대 이런 데가 탈퇴를 선언하면서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무슨 이런 집회에 자금 지원하겠습니까? 그럴 만한 여력이랄까 정신적인 여유는 없다고 보고 국정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국정원의 약간 일종의 잔당, 이런 세력들 또는 새누리당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기 정당 행사로는 할 수 없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협찬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금감원을 통해서든지 어디서든지 자금의 흐름을 분명히 파봐야 돼요. 이게 지금 은행 계좌로 돈 쏴주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들한테. 다 일당으로 돈으로 나눠줬을 건데, 그렇다고 치면 그 정도의 현금을 꾸준하게 어디선가 지금 동원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건데, 이 돈이 태극기 집회에만 들어가겠냐고 앞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뭐 박지원 대표가 뭐 2억이니 3억이니 얘기냐, 이건 껌값입니다. 저희 전공로에서요 221개 지부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5만에서 10만 사이에 집회를 하면요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한 100억 들 것 같아요. 네,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버스 비용 120만 원씩 잡고요. 한 지부당 2개씩만 계산을 해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계산이 예. 다 나와요. 김밥에 물에 돈을 안 줘도. 그러니까 그런데 예. 이렇게 많은 돈 만약에 10만 명이 어제 7만 명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일부 반은 교회에서 나왔다고 쳐요. 그죠? 교회에서 나왔다고 치지만 일부 반 관변단체에서 동원한 모집책들이 있거든요. 이 모집책들이 동원한 돈과 수당 같은 경우는 천문학적인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우리 권 PD가 얘기한 것처럼 최순실의 일부 비자금과 국정원의 회계 처리 안 된 돈들이 스며들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아직도 이제 국정원의 우병우 라인이 살아 있으니까. 다 살아있죠. 아까 찌라시님 얘기가 굉장히 저는 이제 눈에 거슬리는데 우병우 라인이 어디에도 있냐면 국세청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겠지. 예,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감시할 수 있는 데를 먼저 잡아놨구나. 그래서 2차장 되어 있죠. 그다음에 또 검찰은 또 우병우 라인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 이런 현상은 사정기관은 기본이고요. 이런 국정원 정보기관들이 유물적인 재화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의 말은 전체 규모를 이야기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집행된 예산에 일부. 대한. 그 실제로 우리가 기억들 아십니까? 그 박진 촛불 집회 사회자분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 100만 명 집회를 하는데 1억 든다 그랬잖아. 그 저기만 네. 시설비만. 그러니까 시설비만. 나머지 다 자원봉사 형태로 가니까요. 시설비만. 실제로 여기는 1억 정도 드는 거예요. 실비로만.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집행이 2억, 뭐 4억 이렇게 이야기 점점점 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뭔가 돈을 하긴 그렇긴 해요. 우리들처럼 자발적으로 뭔가 모금해가지고 하는 행사가 아니고 누군가에 끌어가는 진짜 관제대모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중심이 되는 인물들은 일당도 지급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누가 우리한테 보낸 이메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위를 나가는 건 국민의 권리인데 돈 받고 나가는 건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소위 박사모 류의 집회 예. 또는 소위 박근혜 집회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소위 박근혜 집회 리더들은 지금 대박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흘러들어온 돈으로 자기들 수당도 받고요. 연설비도 받기 때문에 한 번 집회마다 호주머니가 두둑할 거예요. 이거 그럴 수밖에 야, 없고요. 이것도 언딘이랑 비슷한 사업. 아니 제가 이걸 현장에서 이제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를 경험을 했어요. 사람이 잘 보이고 되게 대중성이 있는 자리를 서로 선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옥순두의 엄마 부대인가 어머니 부대인가. 예, 요거 엄마 부대 봉사단. 그 부대라고 하잖아. 예, 엄마 부대들이 A 장소를 선점해 있어요. 1인 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단체 탕기국이나 박사모들이 또 와서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옆에 서요. 그러면 주시 부대가 이쪽하고 또 싸워. 그 말 왜 여기 오냐고. 경찰이 이제 이 10m 떨어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온 건데 왜 당신들 오냐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제가 목격을 하고 또 촬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서로 그 소위 박근혜 집회 내부에서도 헤게모니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되게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렇겠죠. 거죠. 낮엔 태극기, 밤엔 촛불. 이렇습니다. 촛불에 대항하는 일명 태극기 집회가 늘어나면서 촛불과 태극기 양비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겨레 김종구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촛불과 태극기 양비론의 선봉에는 조선일보가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본질을 호도하고 상황을 왜곡해 국민을 현혹한다. 촛불 집회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건설하자는 꿈과 희망이 녹아있다. 반면 탄핵 반대 집회 쪽은 빨갱이를 죽이자, 군대여 일어나라, 이런 따위의 맹신과 광기가 넘쳐난다. 그런데도 둘 다 잘못이다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다. 상황을 오도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촛불 태극기 양비론은 탄핵당해야 마땅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3.1절에 태극기를 달지 않는 집이 늘어났습니다. 친박단체 회원들이 자신들의 집회를 태극기 집회로 부르면서 태극기가 탄핵 반대 집회의 상징인 양 굳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3.1절 태극기 개양률이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나왔는데 춘천시 학원연합회가 태극기 개양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올해 3.1절 태극기 개양률은 18%에 그쳤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18이군요. 실태 조사를 해온 지 19년 만에 가장 낮은 계약률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친박단체인 탄기국에서 3월 1일 탄핵 무효 집회에 50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00만 명가량 되는 서울 시민의 절반가량이 또 국민의 10분의 1이 집회에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지나친 숫자 부풀리기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같은 날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연 퇴진행동 측은 수치가 너무 허황돼서 논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이냐라는 지금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쪽에 한 표 보태고 싶습니다. 특히 순실이 언니, 순실이보다 사실상 재산이 더 많다고 하는 순득이 언니네 집 재산이 일부 흘러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순진해요. 왜 국정원 이야기 안 나오지? 이제 순서대로 하려고 했죠. 삼성도 지금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정경련은 내가 봤을 때 아닌 게 이 엄중한 시국에 지금 정경련이 그거 했다가 어떤 복면을 맞으려고 그거 해요. 그리고 정경련 걔네들은 자기들 이득 되지 않는 것에 투자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실제로 이 국면을 돌려보려고 하는 세력은 정경련일 수는 없어요. 정경련은 오히려 삼성, 현대 이런 데가 탈퇴를 선언하면서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무슨 이런 집회에 자금 지원하겠습니까? 그럴 만한 여력이랄까 정신적인 여유는 없다고 보고 국정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탄기국이라고 하는 우린 통칭 뭐 박사모라고도 부르고 소위 탄기국. 예, 친박 단체들이 지금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이정미 헌재 소장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의 신변 위협이 도가 좀 지나쳐서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테러다. 그래서 테러 방지법 발동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법이잖아요. 테러 방지법이 사람들 뒷조사해가지고 잡아내는 법이 아니고. 근데 심지어는 이정미 대행의 집 주소까지 공개를 하는 어쩌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건 범죄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난 게 그런 거예요. 소위 탄기국 이 아이들이 표창원, 박영수, 이정미 이 나라 검찰과 경찰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이미 수백 명은 구속되고 테러법이 적용될 것뿐만 아니라 촛불 시위 자체가 이미 해산돼 버렸을 겁니다. 이렇게 위증한 사회 혼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도 테러법도 적용 안 하고 그다음에 인지됐으면 미리 수사 방지 차원에서 내 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사도 안 하고 오히려 방기해 버리는 굉장히 지금 이상한 꼴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태극기 집회에 자금 지원하는 세력이 있다. 첫째, 둘째 집회에 든 비용이 어떤 정보가 취득됐나 보죠. 2억 들어갔고 4억 들어갔는데 현재도 버스 동원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게 자금 지원하는 세력이 있다. 어디? 이미 손석희의 집 주소를 공개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날 또는 박근혜가 감사의 메시지, 테러 메시지를 저는 사실 싫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변호사들이 지금 갖가지의 테러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테러는 곧 애국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나서 이런 주소를 공개하면 누군가 미친 새끼가 가서 테러 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또는 테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거론된 사람들을 국가의 혈세를 통해서 또는 자비를 통해서 경호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만약에 이 메시지를 우리 촛불 집회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촛불 집회가 이런 메시지를 던져서 주소를 남겨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추정되는 것을 몇 가지 한번 이야기 한번 꺼내봅시다. 첫 번째, 정경련? 정경련?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저는 정경련 아니라고 봐. 정경련 여기서 잘못했다가 진짜 개박살 나는 수가 있어가지고 아니 최근에 그 이승철이라고 부회장 퇴직금을 20억을 줬대는데 그동안 나간 돈은 영수증 처리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살짝 해보긴 했었는데 아직 뭐 정경련이 얼마나 잔고가 남아 있는지 몰라도 신기로 유입되는 자금은 없을지 몰라도 갖고 있는 잔고 갖고 좀 털어주긴 했겠죠. 어차피 탄력이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가장 급한 놈이 돈 되게 돼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저는 최순실 패밀리들이 여기저기서 좀 뒤에서 돈을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